오늘도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제 상식 알림이 딸그락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르웨이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그 시원한 고등어랑 연어도 생각나지만 사실 노르웨이 하면 바이킹 아닙니까? 거친 바다를 가르며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용맹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콧대 높기로 유명하고 돈도 많아서 웬만한 건 쳐다도 안 본다는 북유럽의 부자 나라. 노르웨이가 최근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 로켓 천무를 사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에요. 에이, 그게 뭐 대수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냥 시장에서 물건 하나 판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평생 독일 고급 세단만 타던 집안에서 이제부터 우리 집 전용차는 한국산 SUV로 다 바꾼다 라고 선언한 것과 똑같은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요즘 뉴스 보면 전쟁이다, 위기다 해서 마음이 참 무거우셨죠?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우리 기술자들이 만든 무기가 저 멀리 북유럽의 하늘을 지키러 간다니 얼마나 대견합니까? 도대체 왜 노르웨이는 미국이나 유럽의 쟁쟁한 무기들을 제쳐두고 우리 천무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주머니 사정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아주 엽전소리 나게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차 한 잔 딱 타서 편하게 앉아보세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배달 음식 시켰는데 1시간 넘게 안 오면 화나시죠? 그런데 만약 음식 주문했는데 5년 뒤에 옵니다라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기가 막히시겠죠? 근데 지금 전 세계 무기 시장이 딱 이 꼴입니다. 사실 노르웨이가 원래 사고 싶어 했던 건 미국의 하이마스라는 무기였어요. 그래도 무기는 미국산이지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미국한테 가서 우리한테도 좀 팔아주세요 했더니 미국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줄 서세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줘야 하고 다른 나라도 밀려 있어서 한 10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 한국의 천무가 등장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람들이 노르웨이로 날아가서 딱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는 2028년부터 바로 갖다 드릴게요. 발사대랑 장비 먼저 보내드리고 미사일도 2030년부터 꼬박꼬박 채워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특유의 칼배달 정신 아니겠습니까? 사실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불안한데 10년 뒤에 준다는 미국보다 몇 년 안에 확실히 갖다 줄게 하는 한국이 훨씬 믿음직했던 거죠. 여기서 잠깐 천무가 뭔지 궁금하시죠?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쓰던 신기전 기억하시죠? 화살 수십 발을 동시에 쏴서 하늘을 뒤덮던 그 무기요. 그걸 현대식으로 만든 게 바로 천무입니다. 트럭 뒤에 거대한 미사일 발사통을 싣고 다니면서 적이 나타나면 수십 발의 정밀 유도탄을 비처럼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무가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더 무서운 점이 있어요. 하이마스는 미사일을 6발 정도 싣는데 우리 천무는 무려 12발을 실을 수 있습니다. 주먹질로 따지면 미국은 6번 때릴 때 우리는 12번을 사정없이 때려붓는 거죠. 성능은 2배인데 배달은 훨씬 빠르다. 여러분이 노르웨이 결정권자라면 누굴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우리 한국이죠. 이걸 보고 미국의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서도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북유럽 나라들이 이제 미국 무기를 안 사고 한국 무기를 산다니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기술력이 이제는 세계 최강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아니 어떤 면에서는 앞서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더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장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건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게 진짜 장사죠. 이번에 한화가 노르웨이랑 계약하면서 쓴 신의 한 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20% 산업 협력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노르웨이가 우리한테 무기값으로 만약 1,000억 원을 준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무기 팔았으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노르웨이에 가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무기를 팔았으니 그 돈의 120%인 1,200억 원어치만큼 여러분 나라 경제를 도와드릴게요 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아니, 1,000억 원 벌고 1,200억 원을 써주면 그게 남는 장사야?
하고 걱정하시겠죠? 역시 구독자님들 셈이 빠르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엄청난 전략이에요. 우리가 노르웨이에 가서 공장도 같이 짓고 그 나라 청년들한테 미사일 정비 기술도 가르쳐주고 노르웨이에서 나는 부품도 써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노르웨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야, 한국 사람들 정말 의리 있네. 우리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기술까지 전수해주다니 하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이걸 경제학 용어로 절충교역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단골 만들기 전략입니다. 무기라는 게 한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0년, 30년 동안 계속 고쳐 쓰고 미사일도 새로 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르웨이 땅에 우리 기술의 뿌리를 깊게 박아 놓으면 앞으로 30년 동안 노르웨이는 우리 한화의 영원한 단골 고객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노르웨이는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 편으로 만들었다는 건 앞으로 유럽 전체에 우리 물건을 팔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거점을 확보했다는 뜻이죠. 지난해 폴란드랑 5조 6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을 때도 다들 놀랐는데 이제는 그 기세가 북유럽까지 뻗어나간 겁니다. 이건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더 큰 시장을 통째로 사는 투자인 셈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장사 영리하게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엽전 모으는 진짜 기술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는 무기 살 때 어디 눈치만 봤나요?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한테 가서 제발 하나만 팔아주세요 하고 굽실거려야 했어요.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이런 게 유럽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번 노르웨이의 선택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에요. 이제 유럽 무기는 너무 비싸고 느리다, 성능 좋고 약속 잘 지키는 한국 무기가 대세다 라고 유럽의 심장부에서 선언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유럽 나라들이 요즘 우리 무기에 줄을 서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 전체가 아차, 우리도 집 대문 튼튼히 걸어 잠가야겠다 하고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자기네 나라 공장들은 이미 녹슬고 속도가 안 나요. 이때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한국의 공장들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 공장들 아시죠? 한번 마음먹으면 밤낮 없이 돌려서 세계 최고의 제품을 뽑아내잖아요. 천무 발사대를 2028년부터 2029년까지 16기나 보내고 2030년부터 미사일까지 꽉꽉 채워준다는 이 계획. 이건 독일이나 프랑스 기업들은 꿈도 못 꾸는 속도입니다. 미국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가 분석하기를 유럽의 무기 조달 패턴이 역사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습니다. 6.25 전쟁 때 남이 쓰던 소총 빌려 쓰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안보의 표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방위산업은 나라의 기초 체력입니다. 무기를 팔아서 번 돈은 다시 우리 연구원들의 월급이 되고 그 기술은 나중에 자동차나 비행기 만드는 기술로 이어집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이 잘 되면 우리 자식들, 손주들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2026년 지금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와 안보를 배달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노르웨이 숲속에 우리 천무가 배치되는 날, 그 기동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르웨이의 천무 선택은 K방산이 전 세계 1등으로 올라서는 결정적 신호탄이다. 여러분, 사실 요즘 경제 어렵다, 세상 무섭다 하는 말들 참 많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뉴스 보시면서 조금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이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1등을 하고 있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의 위상도 이만큼 높아졌으니까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실력은 남들이 다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모두가 어렵고 급할 때 드러나는 법이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꾸준히 내 실력 쌓고 남들한테 신용 지키며 살다 보면 어느 날 노르웨이 같은 큰 기회가 우리 문을 두드리는 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리고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형님 누님들도 그런 저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지식은 힘이고 정보는 재산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세상 돌아가는 이치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 곳간에도 엽전이 가득 차실 거예요. 저 딸그락이 그 길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노르웨이로 간 케이브라살 천무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야, 이거 정말 우리나라 대단하네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혼자만 기분 좋지 마시고 옆에 계신 친구분께도 이 소식 전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라는 엽전 한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엽전입니다.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쉽고 구수한 지식 가져올 수 있게 힘을 보태주세요. 오늘도 엽전 소리처럼 맑고 경쾌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엽전으로 전해주는 경제상식 알림이 딸그락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